전현규의 도시개발TV입니다. 투기과일지구든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든 모든 조항에 먼저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은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사람이 그 나눠 가져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한 사람의 경우는 당연히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막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투기과일지구 지정이라는 것이죠. 투기과일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끄트머리 한 사람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양수한 사람조차도 안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투기과일지구 지정의 목적은 물론 조합원이 지위를 승계를 못하게 하는 의미는 결국은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의가 어렵게 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2003년도 12월 31일 날 노무현 정권 때 결국 투기과일지구를 도정법으로 도입을 해서 지위를 막았어요. 그 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완화됐다가 나중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다 투기과일지구 자체가 해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하면서 다시 투기과일지구로 더 강화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리대책 2017년도 파리대책을 통해서 다 부활하게 된 게 2017년도 8월 3일 날 서울시 전역 25개 구하고 과천하고 세종시까지 해서 27개가 1차로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달인 2017년도 9월 6일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 다음에 대구시 수성구를 합해서 29개로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 후로 작년 2018년도 8월 28일 날 그 유명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가 들어가서 31개의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018년도 8월 28일 날 투기과일지구의 지정 연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규제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를 좀 살펴보시면은 주택법 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도정법 39조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파는 것조차도 못 팔게 하겠다는 것이죠. 팔기야 팔 수 있지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39조 2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못 받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의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에 못 팔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투기과일지구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추가로 주택법 64조에 의한 투기과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것은 주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 전매 제한 부분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이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이 아닌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1년 전부터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주택의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분양권 전매 제한
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역조합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의 제한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갈 것인가를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